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자연수의 이제 혼합계산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심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머님들도 조금 설명해 주시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구독자분이 부탁하셨어요. 이거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고서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이랑 이제 엄마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연락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어렵냐면요. 식이 성립하도록 기호를 넣는 부분이에요. 식이 성립하도록 기호,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넣어서 식이 성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호를 예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맞는지 또 풀어봐야 돼요. 기호를 예상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에요. 수학적인 최고의 수준, 추론력. 추론력이 있어야 되고, 추리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고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추론력이 어디에서 바탕이 되냐면, 수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야지 사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4개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덕에 넣어보고, 빼기 넣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막 계산 짜증나가지고, 이제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수학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얘기해 볼게요. 이 정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크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드릴 건데요. 크기가 커졌어요. 답이 크기가 커졌어요. 중간에 이 식이 있었고 크기가 커졌다. 그러면 그거는 더하기나 또 뭐예요? 곱하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답이 더 적어졌어요. 답이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러면은 빼기나 나누기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문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풀어보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자, 25에서 34로 가는 건데, 25에서 34로 가면서 답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서 여기 알맞은 기호를 예상하고 여기에다 결과가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다르면 다시 예상하고 또 확인하기를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알맞은 기호를 좀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유추할 수 있죠? 답의 크기가 커졌다 그러면 제가 아까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제가 더하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더하기라고 예상하면 이 나머지 값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은 9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9가 된다는 거는 수가 커지는 거죠.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예요. 그러면 더하기로 했을 때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곱하기로 했어요. 28은 16이에요. 16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에서 빼기 7을 해야 된다는 거죠. 16에서 답이 더 적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아니면 빼기니까 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럼 두 번째 거 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72예요. 그리고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검산하는 필요가 있어요. 28은 16이죠. 16에다가 25 하면은 뭐예요? 41이죠. 41에서 7 빼면 3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72에서 4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이쪽으로 가면서 작아진 거죠? 그러면 빼기 아니면 나누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빼기로 제가 예상을 했어요. 빼기로 예상을 하면 72 빼기 하면 이쪽이 한 30 정도 돼야 된다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그죠? 빼기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계산하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가 30이 돼야 되지만
여기가 만약에 곱셈이어서 먼저 계산하면 앞에서부터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8에서 30이 된다 그러면 얘는 더하기나 곱하기예요. 그죠? 더하기 넣어보니까 8 더하기 42,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8 곱하기 4예요. 그죠? 그러면 또 앞에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72에서 32를 빼면은 뭐예요? 40이죠. 40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기 2를 해요. 30을 예상했지만 순서가 바뀌면서 답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답을 넣고선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여기로 빼기 기호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16에서, 네, 56으로 갔어요. 16에서 56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더하기나 곱하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요, 제가 조금 힌트 드리면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16에서 56은 굉장히 커졌잖아요. 굉장히 커졌을 때는 곱하기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넣어봐도 되는데 이럴 때는 곱하기를 넣어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찍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를 넣었더니 여기 값이 몇이 됐어요? 64가 됐죠. 64가 되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빼기 8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나누고 그리고 빼주면 된다. 순서대로 계산하면 어때요?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64 빼기 8은 56 정답 맞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는 확률들이 약간 더 높은 건데 그거는 조금 상황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쓰는데요.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더하기만 계속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또 가로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아까 그 문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시위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쓰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나누기의 성질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네모 더하기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는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요거를 좀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얘랑 같은 수고 나누기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랑 같은 수가 되면 더하기 괜찮아요. 그죠? 곱하기 괜찮은데 왜 곱하기를 하면 안 되냐면은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랑 얘랑이 딱 묶여야 돼요. 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는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6 나누기 6은 1이죠. 그래서 곱하기는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곱하기를 하면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로를 좀 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다. 이래서 가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2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가 1이라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3 나누기 3은 1, 3 나누기 3은 1. 그래서 요 같은 수가 나올 때 요런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이에요. 목표수가 8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가장 근사치에 있는 수가 뭐냐면 3 곱하기 3이에요. 그죠? 3 곱하기 3이 9잖아요. 9에서 어떤 거를 빼야 돼요? 1을 빼야 돼요. 또 나왔어요. 그죠? 나누기에서 빼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같은 수가 나와서 식이 성립하도록 할 때는 요 특징을 조금 기억을 해. 네, 그 다음 문제 또 나왔어요.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호를 쓰시오 그랬죠?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조금 식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6, 3,
8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기호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빼기는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3 더하기 3, 6 했는데 여기 빼기 하면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답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빼기가 아니고 어떤 것이 와야 된다? 그럼 더하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6이고 이 나머지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2가 돼야 되는데 예상을 해보면 6 나누기 3 하니까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얘가 정답이 2였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6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식이 생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호를 알맞게 써놓으시고 또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 가로를 쳐도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조금 추론을 해봐야 되냐면 얘 같은 수에 대한 성질을 조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기가 여기를 묶는다면 4, 5, 20이죠. 즉 여기를 나누기로 한다면 얘네들이 20이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얘가 20이 되려면 더하기든 곱하기든 상관없지만 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16 더하기 4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4, 4, 16에서 얘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16에서 1을 빼야 된다. 자,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는 1이 된다. 그러면 4, 4, 16에서 빼기 1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16이고 여기에서 1에서 빼면은 1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20이에요. 20인데 그러면 여기가 또 곱하기 4로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죠. 즉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가 1이 될 수 있잖아요.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렇죠. 얘를 더하고 얘를 나누면 그렇죠. 얘가 1이고 그 대신 가로 쳐줘야 돼요. 그죠? 1이고 더하면 5가 되고 5 곱하기 4는 2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원 식이 성립하도록 기호를 써놓는 부분인데요. 정말 아이들 이거 푼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막 지우개 가루고 막 이건데 조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지혜롭게 찍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시면 좋고요. 수학회계를 이렇게 생각해서 기호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다르면은 다시 예상하고 반복해서 계속 기호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엄마표 공부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